당선인의 일정이나 그리고 현재 준비 상황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비서실 인선은 이번 주말로 저희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에는 본격적인 통이동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당선인은 그 통이동으로 마련된 당선인 집무실로 출근을 할 예정이고요. 통이동이라 하면 그 금감원 연수원을 지칭을 합니다. 오늘 그 추가로 인수위 산하에 TF가 구성될 것임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 윤석열 당선인이 오늘도 수시로 국정운영 보고를 받고 인수위 인선 비공개 회의를 주재를 했는데요. 인수위 산하에 지역균형발전 TF를 두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당선인이 우리 당 소속 광역단체장들과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그 진지한 접근과 해법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받고 당선인이 결단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전국 17개 시도청의 협조가 구해지는 대로 파견을 받아서 균형발전 의견을 수렴을 하고 이를 새 정부에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산재된 지역 주민분들의 목소리 그 어느 것 하나 소홀하게 듣지 않고 수렴해서 국가균형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는 게 당선인의 의중입니다.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궁금하신 게 있으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광역단체장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진행 상황과 그 성과 부분은 저희가 TF가 구성되고 나서 구성원들과 함께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까지의 우리가 선거 과정에서 보면 부동산, 일자리, 교육 그 어느 것 하나 없이 민생이 지나친 수도권 집중화로 인해서 수도권 외에 다른 지역분들이 겪고 있는 그런 불편이 적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국가란 어느 특정 한 지역이 아니라 고른 균형 발전으로 인해서 발전과 미래를 도모할 수 있다는 그 원칙하에 시행이 될 것이고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TF 장과 그리고 구성원이 결정되는 대로 또 보고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서실 인선은 이번 주말로 마무리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어떤 게 남아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비서실이 저희가 인수위와 달리 비서실 내부에 적어도 수십 명 규모의 실무진들입니다. 그래서 실무진 인선을 완료하고요. 지금 본격적으로 통이동으로 이주하는 준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나왔던 보도 중에 그 인사 검증 팀과 관련한 문의가 있어서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보통 아직 중정부로서 저희가 출범을 하지 않아서 검증에 한계가 있을 수 있긴 하지만 대통령실 그리고 국무위원 그리고 인수위원회에 이르기까지 책임 있는 국정의 일원에 대한 검증 작업은 필수입니다. 저희가 인선에 대해서 원칙을 정한 게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지향하는 인사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쭉 묵직한 돌직구를 던져드리겠다고 약속을 드린 바가 있었었는데요. 이게 그동안에 내 편 챙기는 정실 인사나 실력과 관계없는 밀실 인사가 국민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해주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투명하고 객관적인 룰 위에서 당당하게 경쟁하고 실력과 능력이 있다면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하는 것, 그리고 패했다 하더라도 따뜻하게 보듬고 패자 부활의 기회를 주는 게 그게 당선인이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넓게 크게 인재를 발굴을 하되 실력과 능력을 겸비한 분들로, 그리고 성과로서 국민의 민생을 나아지게 할 수 있는 분들로 인수위를 구성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번 인선을 대하는 원칙이자 기준입니다. 그런 면에서 검증은 과거 정부에서도 해왔었고 저희도 당연히 준비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보통 이제 인사 검증을 하는 주체는 이름이나 규모를 밝히지 않는 게 상례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따로 말씀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수 시장님께서 네. 중에 이제 인수위원장 인선이나 내일 발표할 내용에 대해서 국민의당 측과 이제 협의를 계속 이어나가겠다 했는데 네. 혹시 현재 진행 상황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확한 현재 진행 상황은 아직 인선 작업이 완료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인수위를 조속히 인수위원까지 이르면 다음 주 내로 완료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인수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결 작업이 필요합니다. 내일 오후 안으로는 말씀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해서 이제 관저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네. 청와대 관저 아예 사용을 안 하실 계획이신 건지, 대통령 관저도 5월 10일 취임하실 때 청와대 외부에 마련하실 계획이신 건지. 대통령 관저에 대한 기자분들의 관심과 취재 열기를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아마 역대 대통령 당선인의 관저가 이렇게 주목받고 취재 대상이 됐던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정부종합청사로, 즉 청와대를 개혁하겠다는 당선인의 의중이 강하기 때문에 수반이 되는 관저에 대한 관심 같은데요. 관저는 이에 따라서 상당히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장소를 두고 검토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정부종합청사의 그 청와대 개혁, 즉 집무실이 마련돼야 하므로 관저도 사실 속도는 그렇게 빠르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조속히 어느 한 군데가 정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달 안에는 끝내야 되는 일이니까요. 국가위기관리센터 있는 청와대 지하 벙커 네. 관련 보도도 나왔던데 그대로 사용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건 사실인지, 만약에 그렇다면 광화문 집무실과 위기관리센터가 떨어져 있게 되는 건데 네. 그거는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건지. 처음에 저희가 그 정부종합청사로 대통령실을 옮긴다고 정치개혁의 하나로 공약을 발표했을 때 그 당시에 저희가 보안, 경호에 대한 점검은 사실상 마무리가 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준 전체 상황에 준하는 비상태세를 발동해야 될 때에도 대통령이 있어야 될 곳, 또 상황을 점검해야 될 곳에 대해서는 사실상 내부 시나리오를 거친 상태입니다. 특정한 장소를 말씀드리기는 국가안보상 저희가 추가 언급은 어렵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검토 또한 이루어졌음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관련 질문인데요. 네. 그 북한이 이제 조만간 ICBM 발사나 핵실험 이런 동시다발적 위협을 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네. 물론 지금 인수위 시점이라서 구체적인 설명은 어려우시겠지만 이런 북한 도발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좀 정확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당선인 신분이기 때문에 모든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후보 시절처럼 논평과 언급을 드리는 거는
자연스럽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동안의 윤석열 후보의 입장이 일관되게 선명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은 국제사회에서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유엔 안보리 결의는 탄도미사일 발사나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발사체 발사를 금하고 있습니다. 근데 북한이 지난 1월에 7차례, 그리고 2, 3월에 2차례, 모두 9차례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는데요. 이게 한 차례는 탄도가 아닌 순항 미사일 발사로 추정이 됩니다. 8차례는 탄도미사일 발사였죠. 그리고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발사체 발사였고요. 모두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그래서 당선인이 지속적으로 밝혔던 북한 도발의 안보리 결의 위반은 국제사회에서 함께 협력해서 동일한 목소리로 상응하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함을 구태여 추가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확언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의 분과 이외에 원래 TF가 2개였다가 이제 오늘 하나가 새로 추가됐는데요. 네. TF의 장을 어떻게 인선하실지 좀 관심이 많은데. 죄송합니다. TF의 장을 어떻게 인선하실지도 관심이 많은데. 네. 지금 TF 장 인선 작업은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일단 저희가 청와대 개혁 특위는 당선인 산하에 두고요. 국민통합특위죠. 국민통합특위는 당선인 직속이죠. 그리고 그 밑에 저희가 청와대 개혁 특위 또한 물론 팀장급으로 실무진이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당선인 산하에 있습니다. 나머지 2개 TF, 코로나 위기 대응 TF와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 균형 발전 TF는 인수위 조직으로 편입이 되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인수위원장의 인선을 마무리하는 대로 인수위원장 체제 하에서 인선 작업도 가속화되고 또 당선인과 협의하는 그런 과정도 없지는 않겠죠. 네. 혹시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통이동 시대 열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첫 일정으로 고려하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네. 첫 일정으로 고려하고 계신 게 있을까요? 외부 일정이나 공개 일정이나 사실 통이동으로 출근하시고 나면 이제 그곳에서 비서실과 그리고 국정 운영과 관련한 그 회의도 이루어지게 될 텐데요. 윤석열 당선인이 그동안 여러 차례 코로나로 시리에 빠진 어려운 분들,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나 시장 상인분들을 다시 한번 찾아뵙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아직 정확하게 결정되지 않았습니다만 후보의 첫 공개 일정은 민생 행보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현장 속으로 국민을 찾아가는 그리고 소통을 약속했던 대통령 당선인으로서의 그런 일정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산불 현장이 아직까지 진화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화재에 진화 작업을 하시는데 저희가 불편을 드리거나 방해가 되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 진화 작업 상황은 시시각각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 대충, 네, 동원 부장님. 통이동에 그러면 일단 인수위원분들은 통이동에 계시고 청천동에 분산 배치가 되는 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요? 현재로서는 지금 그 통이동 금감원 연수원에 당선인 비서실과 집무실 그리고 인수위 3개 분과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인수위 3개 분과는 기조, 외교안보, 그리고 정무사법, 행정이고요. 그리고 공간상 제약으로 인해서 삼청동 금융연수원에 경제 1, 경제 2, 사회복지문화, 과학기술교육 분과가 들어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슷한 결이긴 한데 한 네. 번만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오늘 이제 어쨌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측이랑 계속해서 이제 협의를 이뤄 나가고 네. 이제 내일 발표를 위해서 오늘 중에 인선을 어느 정도 이제 결정을 내리겠다. 아까 장재현 비서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그쪽에 그 논의 내용이 뭐 인선위원장직도 있겠지만 인수위원이나 이제 전문위원이나 여러 가지 이제 폭넓게 같이 조율하신다고 보면 될까요? 사실 인선의 구체적인 진행 작업을 제가 확인을 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윤석열 당선인과 안철수 대표가 만난 자리에서 앞으로의 국정 운영은 통합과 소통에 주안점을 두겠다라는 걸 확인한 만큼 통합이라는 기조에 방점을 찍고 어떤 식으로든 서로 교감하는 그런 작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국민통합위원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계층이나 지역이나 세대 간의 통합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과제라고 당선인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같은 부정부패나 미실 인사, 정실 인사를 배제하는 게 공정한 기회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면에서 한 분이라도 더 저희 쪽 진영에 있지 않았으나 윤석열 당선인과 앞으로의 가치를 공유하는 분들의 저희의 합류는 크게 무리하지 않아도 기대하실 수 있는 그런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또 됐죠?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